스크랜턴 대부인은 50이 넘는 나이에 아들 선교사 네와 함께 한국에 와서 개척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버려진 여성들을 교회와 사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가지고 민중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여성기관을 설립하여서 많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스크랜턴 대부인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이와 같은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120년 전통을 가진 우리 감리교회가 진정한 감리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스크랜턴 여사가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화여대로 넘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보면 고즈넉한 한옥인데요. 여기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예,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거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먼저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마련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885년에 6월 달에 함께 들어오셨는데 그해 10월 달부터 학교 부지를 물색하셨는데 정동에 자리를 물색하시고 거의 초가집 몇채 있던 자리를 이제 구입하시고 거기에 이 디귿자 한옥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1886년 11월경, 10월 11월경에 이곳에 이제 학교를 다 건축하시고 이제 입주하시게 되신 거죠. 우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학교 풍경을 이화여대 내에도 그대로 복원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오늘 이곳에서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이 뿌려놓았던 그 초기의 씨앗들, 그 흔적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화의 역사 속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이에요. 가장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나는 여성이다, 교육을 받는 여성이다 이런 의식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늘 여성이라는 존재는 사회 속에서 남성에 눌려있는 좀 뒤처진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은 그러한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헌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죠. 바로 그 사랑과 평등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었으면 아마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스크랜턴 대부인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또 상상도 하게 돼요. 저도 한번 그런 것 어떠한 기도였을까, 또 이분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했던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 저도 많이 궁금해요. 학생들 보면요 아주 어린 것 같아요. 나이대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대로 보이죠.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또 전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런 어린이들이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교육 자체를 아예 꺼려 했잖아요.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은 그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푸는 거잖아요.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사실 그냥 사업가라든지 뭐 경영인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뭔가 어떻게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낌없이 그냥 같이 지내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겠죠. 목사님,
시간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또 운치 있게 앉아서 보니까요. 스크랜턴 대부인께서 이화학당 이외에 다른 학교도 지으셨을까? 또 여성을 위한? 충분히 물론 있죠. 네. 네, 특히나 이제 또 하나 이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이 하셨던 거는 이제 공옥 여학교라고 하는 그 여성 교육 기관도 있었고요. 또 하나 여성 전도부인을 양성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세상에 빛이 되는 여성들을 키우고 또 양육시키는 것도 그분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부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부인 성경학교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 협성여자 신학교가 되고 그게 협성신학교와 합쳐져서 오늘날의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요, 또 스크랜턴 대부인이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뭐 재산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의사시거나 뭔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먼저 전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로 건너올 생각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선교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들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나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분이 이 메리 플래처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이셨고 이분은 일찍부터 그 본국에서 미국에 있을 때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활동도 하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덧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의식을 따라서 우리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더 강해지네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도 아마 그걸 원하실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또 너희들도 그렇게 좀 가서 베풀고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기독교 정신이 있었고요. 여기는 좀 한옥이라 굉장히 서늘하고 운치도 좋은데 가슴만큼은 뜨거워집니다. 네. 이화여고 기념비에서 시작해서 이곳 스크랜턴 대부인이 있는 동산까지 와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독교 정신, 여성, 한국인들을 향한 마음 이것들로 관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스크랜턴 대부인 선교사님은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베푸셨던 그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저에는 바로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요 50세가 넘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쉽지 않은 나이죠. 그렇죠. 보통 20대, 30대 때 선교사로 파송돼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은 나이 드신 그때에 다 이제 노쇠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한국에 나오셔서 활동하셨는데 그걸 보면 나이는 바로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목사님 역사 이야기 함께 떠나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